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옛날 한마을에 천발이라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발이는 순박하고 밝은 청년이지만 성미가 너무나도 급하였습니다. 하루는 천발이가 산에서 사냥을 하고 평소 짝사랑하던 마을 처녀 달순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달순아? 천발이 오라버니가 오셨다. 어여 나와봐야. 오라버니가 무얼 잡아왔는지 한 봐봐. 뭔데 그리 난리법석이여? 이거 봐라. 내가 오늘 이 녀석을 한 방에 보내버렸다. 천발이는 그러면서 어깨에 짊어진 큼지막한 사슴을 바닥에 턱하니 내려놓았습니다. 어찌나 크던지 바닥에 내려놓자 흙먼지가 확 피어올랐지요. 달순이는 그런 사슴을 보더니 기겁해버렸습니다. 사슴은 천발이의 화살 한 방에 심장이 꿰어 즉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처에서 피가 뚝뚝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비위가 보통 강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모습이었지요. 그럼에도 천발이는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놈은 보기 드문디. 한 방에 잡아불었어야. 내 사냥 솜씨가 어때요? 음에 이게 다 못이여. 어이구야. 피냄새 독한 거 보게. 아니, 이게 피 좀 묻었다고 놀라는겨? 달순아, 나랑 혼이 나면 이런 거 맨날 먹을 수 있어야. 내가 너 굶기지 않고 평생 배부르게 살게 해줄구마? 달순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박하고 얌전한 달순이에게는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달순이의 마음을 모르는 순박한 천발이는 그저 좋다고 방긋 웃으면서 사슴을 들이댔습니다. 결국 못 참은 달순이는 그런 천발이를 두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천발 오라버니. 제발 좀 치우시오. 어쩜 이래 무식하고 거칠단 말이여. 아니, 달순이. 이게 뭐가 무섭단 말이오? 사내란 본디 이 정도는 해야 안심하고 살지 않겠소? 이거 봐라. 이놈 다리 봐라. 살이 실하제? 요걸 푹 삶아 먹으면 얼마나 기운이 좋아지겠냐? 천발이는 사슴 다리를 툭툭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달순이는 여전히 질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참말로 깜짝 놀랐구먼요. 나는 그런 걸 바란 것이 아니요. 그렇게 급하고 거칠게 굴면 뭐하단 말이여. 내는 그런 사람은 싫소. 아니, 달순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야. 순간 당황한 천발이는 달순이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실 천발이는 오늘 달순이에게 사슴 한 마리를 통째로 선물해서 청혼할 작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뒤가 없는 사나이식 고백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천발이의 급한 마음은 달순이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달순이는 움찔하며 손을 빼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발 오라버니는 너무 성미가 급하고 거칠어요. 내는 그런 남정네는 취향이 없소. 그 말만 남기고 달순이는 그대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천발이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달순이가 두 팔 벌려 맞이할 줄 알았거든요. 헌데 이게 웬걸. 달순이는 단칼에 거절하고 가버렸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물 건너가 버린 것이죠. 천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려, 놀랄 수도 있지. 내일 다시 찾아가서 말하면 달순이도 생각이 바뀔겨. 천발이는 힘없이 무거운 사슴을 짊어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달순이가 다시 말을 걸기를 기다렸습니다. 허나 그날 이후로 달순이는 천발이를 피해 다녔습니다. 천발이가 장터에서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고 천발이가 부르면 듣지 못한 척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소문이 동네방네 났다는 것입니다. 천발이 놈이 달순이한테 퇴짜 맞았다더만. 하기사, 저 성미 급한 놈이 여자한테 인기나 있겠어? 저작거리에서 천발이를 향해 수군거리는 말소리를 들은 천발이는 풀이 잔뜩 죽었습니다. 허나 사나이 천발이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가 한 번 정한 일인데 그깟 퇴짜 한 번에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천발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돈을 많이 벌면 달순이도 다시 날 봐줄 거다. 사냥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럼에도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지 며칠 뒤 천바리는 마을 장터에서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요? 달순이가 시집을 간다고라? 그래요. 조만간 혼례식을 올린다더만. 그게 무슨 소리요? 달순이가 누구한테 시집을 가는디? 그 뭐야? 저기 감나무집 달싸기한테 간다던데. 달싹이고 벌떡이고 그놈은 당최 뭐하는 놈이길래 남의 여자랑 놀아나는겨? 달순이는 내가 찜한 여자요. 아이고야, 이놈 천봐라. 네가 찜을 하건 말건 뭔 상관이더냐? 그 달싸기 양반은 뭐더래? 서당 훈장 아들내미라던데. 아주 인물도 좋고 천발이 니놈하고는 천지 차이요. 천바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소식을 전한 사내는 그런 천바리를 내버려두고 볼일을 보러 휙 가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천바리는 슬프고 억울하고 분통해서 눈물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허나 우리 천바리. 사나이 천바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려, 달순이 너만 여자요. 나도 어디 가서 꿀리는 사람 아니란 말이요. 벌떡인지 딸딸인지 그놈이랑 아주 지지고 볶고 잘 한번 살아봐야. 새님이 퍽이나 잘 돌봐 주겠다. 천바리는 침을 바닥에 탁 내뱉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깟 서당 훈장 아들 따위가 뭐라고. 천바리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사귀며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채 식기도 전에 더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 한복판에서 술을 마시던 천바리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포졸들이 길을 가로막으며 사람들을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로 부임한 우사또가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주 다들 처먹고 마시고 싸느라 바쁘구나. 네 놈들 같은 천것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지. 안 그렇더냐? 그런 짐승 같은 내 놈들에게 이 몸이 새로운 법도를 세우려 한다. 우사또가 그리 거만하게 외치자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무렴 사또나리가 저러는데 누가 나서서 대거리하겠습니까? 우사또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흡족한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사냥꾼 놈들. 내 놈들이 요새 사냥으로 한미천 잡았지 않았더냐. 하면 그만큼 세금도 더 내는 것이 도리지. 이제부터 사냥꾼 놈들의 수입7알은 관아에 바쳐야 하느니라.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기존에도 공출이라 하여 사냥꾼들은 사냥한 짐승의 일부를 관아에 바쳐야 했습니다. 헌데 이번에 새로운 우사또는 무려 7알을 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냥꾼들은 뭐라 말을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성미 급한 천바리는 참지 못하였습니다. 뭐시? 수입에 7알을 내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천발이 내 놈이로구나. 내 놈이 이 마을에서 제일 사냥을 잘한다면서. 그러면 내 놈은 더 많이 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법이요? 사냥은 내 손발로 해서 잡았구먼. 뭔 놈의 세금을 이리 많이 떼간단 말이요? 천바리가 이를 악물고 버티자 우사또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포졸들이 달려와 천바리의 짐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야! 손 떼라 이놈들아! 천바리는 손으로 제 물건을 지키려 했지만 포졸들이 워낙 많아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탓에 오늘 사냥한 짐승 가죽과 말린 고기, 심지어 돈까지 모두 다 털렸습니다. 천바리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것도 사냥꾼들이었는데 세금까지 이 모양이면 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놈들아! 포졸이 아니라 강도나 다름없구나. 남의 미천을 죄다 털어가면 어쩌라는 것이냐? 천바리는 홧김에 포졸 하나를 그대로 주먹으로 후려쳤습니다. 포졸은 날아가듯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를 본 우사또의 얼굴이 무시무시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관아의 포조를 치다니. 천바리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포졸이 덤비자 그대로 발길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우사또가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불손한 놈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거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천바리를 붙잡았습니다. 천바리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결국 4~5명이 달려들자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천발이는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우사또의 명령에 따라 온갖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천발이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 주제에 감히 관아에 대들어 저망할 놈을 매우 쳐라. 천발이는 곤장을 20대나 맞아야 했습니다. 볼기짝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 천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우사또와 포졸들은 비웃으며 천발이를 내팽개치듯 쫓아냈습니다. 천발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관아 문 앞에 내팽개쳐졌습니다. 하늘을 보니 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허망한 마음에 천발이는 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이제 천발이에게 남은 것은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천발이는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우사또 그 금수 같은 놈에게 무너질 수 없었지요. 그렇다고 고을의 사또에게 대항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참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천발이는 결심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가? 더러워서 피하지. 여서는 더는 못 살겠다. 천발이는 다른 마을로 가서 새 출발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허나 맨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천이 있어야 했습니다. 천발이는 마지막 남은 재산인 활과 화살을 챙겨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향한 천발이는 쌍심지를 켜고 사냥감을 찾았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사냥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 이상하다. 원래 이 산에 일이 짐승이 없었던가? 그렇습니다. 우사또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니 사냥꾼들이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사냥을 한 탓입니다. 그 덕에 사냥감이 죄다 숨어버렸습니다. 천발이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기를 잡아 팔아야 돈이 생기는데 이러다간 이사는커녕 굶어 죽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날이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나무 사이로 큼지막한 사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옳거니. 천발이는 몸을 낮게 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어 조심스럽게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슴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사슴이 펄쩍 뛰어올라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망할. 어디를 가느냐? 천발이는 재빨리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았지만 빗맞고 말았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손이 흔들린 것입니다. 천발이는 이를 악물고 도망치는 사슴을 쫓아갔습니다. 사슴은 빠르게 숲속으로 뛰어들어갔고 천발이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슴이 바위 틈에 잠시 걸려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 순간 천발이는 단숨에 활을 겨누고 시위를 힘껏 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사냥꾼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천발이는 깜짝 놀라며 활을 멈추었습니다. 그야 사슴이 갑작스레 사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천발이는 얼이 빠진 얼굴로 사슴을 노려보았습니다. 뭐요? 사슴이 사람 말을 다오네? 내 놈 요괴요? 아니요. 지는 요괴가 아니란께요. 그럼 뭐요? 너가 사람이요? 으따, 나으리는 눈을 집에 두고 오셨나 봐요. 나가 사슴이 아니면 당최 뭐란께요. 그려. 설령 내 눈가리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사슴이 사람 말을 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그러니 내 놈이 요괴가 아니고 도대체 뭐더냐? 그러면 요괴놈을 잡아 죽여 쓰겄지 않겠냐? 음에 알겠소. 나으리 귀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잠깐 날 죽이지 말아주시오. 내가 왜 내 놈을 죽이지 말아야 하느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냥꾼은 사슴을 잡거늘. 이야, 나으리는 이거 사냥꾼이 아니라 선비날이셨나 보구만요. 어떻게 그리 말이 청산유수래요? 천발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슴이 제법 아부를 잘 떨었습니다. 그러자 천발이는 자기도 모르게 경계가 풀어졌습니다. 사냥꾼이 문자 쓰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옳소. 그러니 굳이 사슴 잡는 사냥꾼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요.
그것도 평생 잡지 말라는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만 한번 봐주란께요. 천바리는 흥 하고 코를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니 된다.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다. 그러니 미안하다. 잠시만요. 나으리, 잠깐만 내 말을 들어보쇼. 나를 잡지 않아도 내가 나리께 떼부자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천바리의 눈썹이 번쩍 들렸습니다. 뭐시? 그 말이 참말이냐? 거짓이라면 내 뿔을 또각 부러뜨려도 좋단 말이오. 나가 태어나서 사람을 속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소. 하늘 아래에 부끄러움 없는 그야말로 청렴결백한 사슴이다 이거요. 천바리는 팔짱을 끼고 사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놈이 진짜 요물인지 아니면 정말 신령한 놈인지 헷갈렸지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결국 천바리는 화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 말 한번 믿어보마. 오메야, 역시 형님께서는 보기 드물게 정 많고 착한 사냥꾼이시구만요. 지는 능구라허요. 형님은 뭐라 부르면 되겠소? 웜에 갑자기 사슴 동생이 생겨버렸구나. 그래, 나는 천발이라 한다. 여튼 그것보다 그 떼부자 되는 썰 한번 풀어보거라. 당최 내가 뭘 어쩐다고 나를 떼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오? 천바리의 질문에 사슴은 킹킹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알겠소 천발이 형님. 나 능구가 형님을 진짜 백이 부자로 만들어줄 테니께요. 나만 믿고 함 따라와 보시오. 천바리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어차피 믿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천바리는 사슴 능구를 뒤따라갔습니다. 사슴 능구는 어찌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깡충깡충 튀어오르며 나아갔습니다. 게다가 주둥이도 발걸음 마냥 가벼워서 쉬지도 않고 떠들었지요. 형님, 형님. 나가 어째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줄 아시오? 어째서긴 요물이라서 그렇지 않겠냐? 나가 요물이라면 벌써 형님을 잡아먹었지 않겠소? 그것도 그렇겠구나. 싫은 말이오. 나가 아주 귀하디 귀한 약재를 먹어서 일이 된 것이오. 뭐 산삼이라도 처먹었느냐? 산삼 같은 걸로는 안 되지요. 그깟 산삼이니 하수오니 영지버섯이니 그런 걸로는 택도 없어요. 그깟 거 처먹었다고 금수가 사람 말했다는 소문 들었수? 말도 안 되는 소리제. 그러면 도당체 뭔데 그러는겨? 어휴, 나만 믿으란께요. 그거 한 번만 손에 넣으면 우리 형님 인생 싹 바뀝디다. 어이구 이놈아. 나 속 터져 뒤지는 꼴 보려는겨. 그래서 그게 뭐냐니께. 답답한 천바리가 짜증을 내자 능구가 천바리의 팔에 머리를 문댔습니다. 다 왔소. 저기 보이지요잉. 더 깊숙이 들어갑시다. 천바리는 어쩐지 속는 기분이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능구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산속을 얼마나 걸은 것인지 벌써 밤을 새운 것만 같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푸르스름해지며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천바리는 하품을 하며 투덜댔습니다. 웜에 이놈아. 대체 얼마나 더 걸어야 한단 말이냐? 그때 능구가 갑자기 머리짓하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천바리도 덩달아 몸을 숙였습니다. 능구는 코끝으로 저 멀리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주먹만한 장수풍뎅이가 나무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장수풍뎅이의 등짝지가 아침에 반사되자 아주 반짝반짝 윤기가 돌았습니다. 능구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놈이 움직일 시간이 되시오. 너가 말한 그 보통 아닌 약재가 저 풍뎅이로구나. 딱 봐도 보통 놈이 아니다. 저걸 잡으면 되는 것이냐? 아이고 형님. 아니대요. 일단 기다려보시라니께요. 능구의 만류에 천바리도 조용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장수풍뎅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장수풍뎅이는 더듬이를 살짝 떨더니 부응하고 어디론가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야야, 저놈 저거 도망간다. 얼른 잡아야지 않겠냐? 아서요 아서. 조급하게 마음 무시면 큰일 나유. 지금은 저놈을 쫓아야 해요.
얼른 가입시다.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도망가는 놈을 그냥 따라가라고. 그러야. 뭐 하셔요? 내일 쫓을 거유? 후딱 뛰지 않고 못 터유? 능구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천발이도 성질이 급한지라 더 묻지도 않고 따라달렸습니다. 장수풍뎅이는 한참을 날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벌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벌집은 어찌나 크던지 바위만 했으며 황금 같은 꼴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천발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저 벌꿀집을 따가면 되는 게냐? 이야, 보기만 해도 보통 꿀이 아닌디. 아이고 형님, 아니란께요. 아직은 기다려야 한단께요. 이놈이 하는 소리라고는 기다리라는 소리밖에 없느냐? 사내가 되어갖고 응댕이가 그리 가벼워서 되고서요. 동생 믿고 기다려보셔요. 능구는 천발이의 불만을 아랑곳하지 않고 꿀을 뒤집어 쓴 장수풍뎅이가 벌집에서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수풍뎅이는 온몸이 꿀로 범벅이 된 채로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장수풍뎅이는 다시 부응하며 날아갔습니다. 능구가 먼저 달렸고 천발이도 성큼성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 장수풍뎅이가 도착한 곳은 엄청나게 맑고 깨끗한 샘물이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은 신령한 기운마저 감돌 정도로 신비로웠습니다. 이야, 딱 보기만 해도 신비한 샘물이로다. 저 샘물이 그만 병통치약이더냐? 저걸 퍼가면 되는 기지. 행님 눈썰미가 좋은 만큼 참을성도 그리 좋으면 좋겠구만요. 아니요. 좀 더 기다려보란께요. 장수풍뎅이는 샘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근데 풍뎅이가 샘물에서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며 한참을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천발이는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물장구 치며 놀던 풍뎅이는 다시 부응하고 날았습니다. 이번에는 능구가 먼저 말할 것도 없이 천발이도 냅다 따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수풍뎅이가 도착한 곳은 무지막지하게 큰 참나무였습니다. 참나무 줄기가 어찌나 굵던지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둘러도 끊어질 듯 말 듯한 크기였습니다. 장수풍뎅이는 이 거대한 나무의 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천발이는 이쯤 되니 영 미심쩍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놈아, 장수풍뎅이 따라오긴 했는데 이거 우리 똥개 훈련 시키는 거 아니겠냐? 어휴, 요놈이 똥개 훈련이라면 나가 형님한테 소갈머리 단련을 시키는 중이제. 얼씨구. 이놈 형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천발이는 그러면서 능구의 머리통을 쥐어박으려 했습니다. 헌데 그 순간 참나무 틈 속에서 갑자기 장수풍뎅이가 배를 뒤집더니 꽥하고 죽어버리지 뭡니까? 천발이는 두 눈을 땡그랗게 뜨고 외쳤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저 귀한 장수풍뎅이가 덜컥 죽어버렸지 않았느냐? 으따, 형님.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보시오. 으이구, 사람은 좋은디 일이 승질머리가 급해서야 원. 아우만 좀 믿고 딱 붙어 있으쇼. 천발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죽은 장수풍뎅이의 등딱지에서 뭔가 꿈틀거리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천발이는 입을 벌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등딱지 위로 버섯 하나가 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능구는 빙긋 웃으며 천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천발이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성질을 꾹 참으며 능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능구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왜 아무 말도 없이오? 너놈이 뭐만 하면 기다려보란께요. 형님은 성질이 급하요? 하고하도 그려서 기다린다. 왜 그러느냐? 천발이의 퉁명스러운 말에 능구는 껑껑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형님. 고생 다 끝났수다. 이제 저놈 몸에서 핀버섯을 따면 되는 거예요. 저 버섯이 도대체 뭔데 그러냐? 저것이시 말이여요, 형님. 그 귀하디 귀한 천년 동충하초라는 거요. 천년 동안 산 장수풍뎅이 몸에서 자랐거든요. 뭐요? 저게 그 동충하초라 이거요? 그냥 동충하초가 아니오라. 천년 동충하초란께 그러네요. 어서 가서 따오시오. 내가 손이 이래가 대신 따드릴 수는 없시오.
천바리는 떨리는 손으로 동충하초를 조심스럽게 땄습니다. 그 정체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니 흔히 보던 버섯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벌레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쭉한 버섯줄기는 누런 황금빛을 띠었으며 그 끝부분에는 작은 꽃봉오리처럼 보이는 둥근 갓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가 뻗어 있는 아래쪽을 보니 장수풍뎅이의 몸통을 그대로 뚫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능구의 말대로 보통 약재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웜에 진짜 귀한 놈이구만. 이런 거는 제 아무리 형님이라도 본 적이 없을 거유. 진또배기 물건이제. 돈으로도 못 산다니께유. 가만 보면 동충하초는 마치 벌레의 뿔처럼 보이기도 했고 뿌리부터 버섯이 아니라 애초에 벌레와 한 몸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짜로 벌레 몸에서 피어나는 신비로운 약초라더니 이것이 바로 그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천바리는 천년 동충하초를 조심스럽게 가죽주머니에 잘 담았습니다. 그리고 능구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이보게, 능구아오. 내 사과함세. 요물이라고 불렀던 것을 용서해주게. 자네 덕에 이 귀하디 귀한 동충하초를 얻었어.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내 어찌 고맙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내 오늘 자네 덕분에 교훈도 얻었네.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니요. 형님 덕에 나도 목숨을 건졌는디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다만 형님은 성격도 좋고 마음도 따뜻한디 성미가 워낙 급해서 탈이요. 그래, 이참에 새 출발하면서 싹 고쳐보겠네. 잘 생각하셨슈. 이제부터라도 무언가 결정을 내리실 땐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움직이셔요. 그래야 큰 복도 따르고 더 좋은 길도 열릴 거 아니것슈. 천바리는 능구의 말을 들으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능구는 한 번 더 천바리를 향해 빙긋 웃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훌쩍 떠났습니다. 천바리는 능구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사슴 아오에게 감사했습니다. 천바리는 능구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가죽주머니를 매만지며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귀한 천년 동충하초를 들고 갔다가는 빼앗길 수도 있었지요.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했습니다. 천바리는 곧바로 다른 마을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가벼운 거 보게. 이제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이거야. 이참에 한양이나 가볼까? 천바리는 가는 길에 목이 마르면 샘물이나 빗물을 받아 마시고 배가 고프면 산에서 사냥한 고기로 끼니를 때우며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어 마침내 한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천바리는 언덕 위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마을은 참으로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넓게 펼쳐진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오순도순 자리하고 있고 곳곳에 연기를 피우는 굴뚝들이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싱그러운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어 바람에 나긋나긋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작은 개울이 졸졸 흐르며 다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장터가 열리는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곳곳에는 짚을 쌓아둔 초가집과 잘 정돈된 밭들이 줄지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소몰이꾼의 구수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니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 여는 살기에 썩 나쁘지 않은 마을 같아 보이는구먼. 그놈의 망할 우삿도하고도 충분히 멀어졌은 게 괜찮겠지. 천바리는 지친 다리를 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떠돌며 본 마을 중에 이렇게 정갈하고 먹고 살기 좋아 보이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집들도 단단해 보였고 논과 밭도 넓고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천바리는 기분 좋게 가죽주머니를 만지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동충하초를 팔고 한미천 제대로 잡으면 되겠지요. 천바리는 기운이 솟아나서 한달음에 내려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헌데 멀리서는 퍽 분위기가 좋았던 것과는 달리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느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째서인지 사람들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을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였고 집집마다 문 앞에 흰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또 뭔 일이래? 이보시오. 내가 여는 처음이라서 그러는디 뭔 일 있는 거요? 아이고 마, 아주 안 좋을 때 마을을 찾아왔구만. 우리 마을 박대감댁 따님이 큰 병을 얻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 마을이 초상집이요. 아니, 대감댁 따님이 죽으면 죽었지. 왜 택들이 난리요? 자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디 박대감 나으리는 이른바 우리 막자골 사람들의 아버지나 다름없어. 인망이 두텁고 아주 사람이 진국이지. 게다가 그 따님도 사람 좋기로 소문이 자자해. 그런데 몹쓸 병에 걸려서 다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나원참. 그런 양반 나으리는 나도 처음 들어보네. 그려. 그런 사람이 또 없다니까. 그래서 태감님이 마을의 의원을 죄다 불러들였는디 어찌된 일인지 약이 하나도 듣질 않소. 그래서 지금 숨이 아주 꼴딱꼴딱 넘어가는 처지야. 천대체 어떤 병이길래 그러는 것이요? 아니 그게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처럼 보였다 하더니 나중에는 열이 펄펄 끓고 손발이 축축 처지고 마침내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의원님들도 손을 쓰지 못한다 하니 이거야 원. 찬발은 한껏 찌푸린 표정으로 마을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저 평온하고 복된 마을 같았건만 막상 안에 들어와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허나 그건 사실 찬발이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방금 막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공감이 될 리 없었지요. 찬발이는 개의치 않고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찬발이가 약방에 들어섰는데 약방 안에는 마을 의원과 하인들 그리고 대감댁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찬발이가 들어서자 의원은 절박한 얼굴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청년. 혹시 약재라도 팔러 온 거요? 웜에 의원 날이가 아니라 무당이요? 그걸 어찌 알았소? 혹시 귀한 약재라도 갖고 계십니까? 제발 부탁이요. 지금 대감님 따님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외다. 찬발이는 순간적으로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능구가 떠나기 전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쇼. 털이 보송보송하게 난 능구가 찬발이를 향해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찬발이는 성급하게 판단을 하려다가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찬발이는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가죽주머니에서 천년동충하초를 꺼냈습니다. 의원은 그것을 보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물건이요? 이게 뭡니까? 무슨 곰팡이 같은디? 원, 이 사람아. 그런 말 마시오. 이건 동충하초잔소. 이것만 있으면 대감 따님을 살릴 수 있소. 제발 이걸 쓰게 해주시오. 그 말이 참말이오. 이보시오 청년, 이것이 동충하초요. 아니, 뭐 그렇기는 한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찬발이를 향해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찬발이는 그제야 비로소 이제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찬발이는 망설였습니다. 개고생 생고생을 하며 겨우 얻은 귀하디 귀한 천년동충하초를 얼굴도 보지 못한 웬 계집아이한테 줘야 한다고. 당연히 찬발이는 그러기 싫었습니다. 자네가 이 동충하초 주인인가? 이복의 사냥꾼 양반. 이 동충하초를 사용하게 해준다면 값을 아주 톡톡히 치르겠네. 내 박대감인데 딸이 너무나도 아프네. 박대감은 눈밑이 푹 꺼지고 초췌한 얼굴로 찬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반의 위험 넘치는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절박한 아비의 얼굴이었습니다. 박대감의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으며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찬발이도 매정하게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좋수다. 돈이 문제요?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지. 찬발이는 심사숙고를 하다가 동충하초를 내밀었습니다. 아무렴 높은 집안 사람이라는데 허언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증인이 많은 상황에서 말이죠. 그렇게 찬발이가 내어준 동충하초는 곧장 대감 따님의 치료에 쓰였습니다.
의원은 정성껏 따린 약을 따님의 입에 흘려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사를 헤맸던 박대감의 여인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파리했던 안색도 점차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힘겹게나마 숨을 고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대감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천바리에게 달려와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소? 자네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 왜다. 별거 아니오. 내가 나는 다쳐도 남 죽는 꼴은 못 보는 성미여서 그렇수다. 천바리는 이왕 돕게 된 김에 제대로 기쁜 마음으로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박대감은 고개를 힘주어 저으며 다시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딸은 벌써 저승길에 올라 있었을 것이네. 이복에 여기 청년에게 방을 내어드려라. 편히 쉬고 계시오. 내 일단 딸내미 좀 더 돌봐야겠소. 알겠소. 그러면 나는 여독이나 좀 풀러가겠소. 박대감의 명예 머슴들은 곧장 분주히 움직이며 천바리를 위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천바리는 박대감의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감의 여식도 차츰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던 몸이 차차 기운을 차리고 나날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천바리도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려, 이렇게 살릴 수 있었으면 잘한 일이지. 그러던 어느 날 박대감의 여식인 현아는 마침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바리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아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 목숨을 구해주신 그 사냥꾼분에게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박대감의 말에 현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이 은혜를 그저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천발나리와 혼약을 맺고 싶습니다. 박대감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 혼약을 맺겠다고? 마침 방 앞에서 하인을 통해 이 말을 전해들은 천바리도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내하고 혼인을. 현아는 기품 있고 아름답고 한눈에 봐도 지혜로워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이지 천하절색이었지요. 그런 여인이 갑자기 자기와 결혼을 한다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박대감도 처음에는 당황하였지만 이내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뿐인 귀한 딸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게다가 그 귀한 약재를 선뜻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신분이 어떻든 박대감은 사람의 인품을 제일로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나도 막지 못하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하여 천바리는 한순간에 대감집 사위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성질 급해서 운이 나빠서 돈이 없어서 모든 게 안 풀린 것 같던 인생이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바리와 현아의 혼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박대감은 딸의 결혼을 기념하여 온 마을에 잔치를 열었고 대감댁은 그야말로 흥겨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집안 곳곳에 고운 비단으로 장식이 되었고 마당에는 커다란 잔치상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신부인 현아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화사한 족두리를 쓴 채 단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천바리는 그런 현아를 바라보며 아직도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웬 복이람. 내가 대감댁 사위가 되다니. 천바리는 곱게 단장한 신부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축하하며 술을 따라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천바리는 연신 술을 들이켜며 이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맑고 푸른 하늘 위로 산들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천바리는 능구가 떠올랐습니다. 능구야, 내 덕분이다. 성질머리 급한 놈이라고 구박도 많이 했는데 내 말대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했더니
이런 복이 굴러들어왔구나. 천발이는 속으로 사슴 아우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새 신부를 향해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천발이는 현아와 백년가약을 맺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천발이는 그렇게 대감집 사위가 되어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아리따운 여인 현아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욕속보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빨리 하고자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지요. 또한 공자님 가라사대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 빨리 하려 하면 다다르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도 하셨지요. 이렇듯 우리 모두 급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번 다시 생각하여 결정을 내려서 천발이처럼 큰 복을 얻어야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